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국제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9월 7일 일요경마입니다. 자, 9월 6일 토요경마는 그래도 좀 복병마필들이 많이 보이는, 특별경주도 있고 복병마필이 많이 보이는 그런 날이었는데, 자, 9월 7일 일요일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 국제경주의 여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성이 너무 좀 단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기마필들의 접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인기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복병마필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국제경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좀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경주는 뭐 저배당이라도 적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몇 경주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경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그 좀 봤던 쥐어짜낸 이 승부처가 뭐냐면, 부산에는 1경주, 3경주, 그리고 서울은 3경주와 6경주, 좀 초반부죠. 초반부와 중반부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133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는데,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주 경마 예상을 진행을 하고 둘째 주는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마 예상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 저는 일요 경마가 끝나고 9월 셋째 주 경마에 여러분들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1경주. 야, 이번이 이게 1경주가 아니고 뭐 5경주나 6경주만 됐어도 제가 이거를 메인으로 하겠어요. 근데 1경주라서 주로 상태도 좀 물론 뭐 토요일에 주로 상태를 받겠습니다만 1경주를 승부처로 가지고 가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부산은 뭐 어쩔 수 없이 1경주를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자, 이번 경주가 정말 좀 제 입맛에 맞는 경주긴 합니다. 근데 1경주라서 조금 현장에서는 제가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직전에 뛰었던 마필들이 다 같이 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필들이냐? 어게인 굿맨하고 지금 굿모닝 컴 이 두 마리가 또 직전에 같이 뛰었었죠. 같은 경주에 뛰었어요. 같은 경주 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어게인 굿맨하고 굿모닝컴 두 마리가 직전 경주 11번 8번 게이트로 후미 외곽 전개해서 안쪽이 무거웠었던 날이었죠. 8월 2일 경주. 안쪽에 1, 2, 3번 달았던 마필은 다 죽었어요. 외곽에서 5열 6열 가마도로,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말 타고 왔으면 조교사들한테 싸대게 맞았을 그런 전개를 해야만 들어오는 그런 경주일이었어요. 안쪽에서 정말 곱게 타면은 너 집에 가. 결승선에서 완전히 뽀로록 하고 다 죽었던. 그렇죠. 그 경주일에 외곽을 감아돌면서 두 마리가 잘 뛰었어요. 이번에 안쪽 1, 2번 달았으니까 당연히 팔려주고 있죠. 얘네들은 외곽 감아돌면서 뛰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이 뭐냐? 직전 경주 같이 뛰면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했던 말. 뭐예요? 파이브스타하고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같은 경우는 얘가 3번 게이트였죠. 얘 3번 게이트 출발에 안쪽에서 정말 곱게 탔고, 자,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에는 얘는 5번 게이트, 그때도 5번, 이번에도 5번 게이트예요. 이동화 기수,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얘네 두 마리가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았죠. 2열에서 감아 돌다가 결승선 딱 돌아가니까 안쪽으로 쏠랑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뭐 주로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뭐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냐? 얘네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직전에 그렇게 주루의 덕을 봐서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8번, 11번에서 외곽에서 날라왔던 마필들. 자, 그리고 얘네 두 마리는 운이 없어가지고 안쪽 게이트를 밟으면서 걸음이 죽었던 아이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안 팔리죠, 두 마리가. 조인권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이끌림 같은 경우에 안쪽 게이트였으면 정말 좀 세게 더 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외곽 게이트의 조인권이라서 좀 세게 노리기는 어렵겠고, 자, 그래서 제가 세게 보고 있는 말은 파이브스타에 이동합니다. 직전에 정우주에서 이번에 이동화로 바뀌었고 훈련도 훨씬 좋아졌고 훈련 상태도 정말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 5번 게이트 상태도 좋고, 자, 그래서 이번 1경주 여기는 인기마 접전보다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이동화 기수의 파이브스타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로 준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 라운 플로렌스가 승급전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개가 좀 잘 안 풀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 축으로 놓고 때릴 말인데, 안쪽에서 선입전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파워밴드가 9번 세네 클래식보다는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이 많은 마필입니다. 직전에 매니윈이 8월 3일 경주 안쪽 주로가 무거웠을 때 선행감에서 발걸음이 늦어졌던 마필이거든요. 1번 8번으로 주력 안방 때려주시고 7번을 축으로 2번 11번 말씀드리면서 5경주 메인 승부 정리합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 부진 마필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 뭐 능력이 썩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은 아닌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안쪽에 4번 라온 스나이퍼, 자 그리고 8번 무적함대, 외곽에 10번 베스트 라지, 이 세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뭐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라서 자칫 뛸 수도 있는데, 자, 라운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갔다가 양보를 했죠, 선입에서. 그래서 이제 발걸음이 좀 무뎌졌던 그런 마필인데 조기 상태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못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송재철에서 이동화 기수로 바뀌었으니까, 직전에도 말은 좋았는데 못 뛰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기수가 바뀌었어. 그러면 봐야죠. 자, 그리고 무적함대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능력 부진 마필인데, 뭐 14주 마방 마필이 그 걸출한 말은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무적함대는 직전 경주에 뭐 기수가 바뀌니까 좀 탄력을 보였죠. 근데 기수도 바뀌었고 장구도 변경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발걸음들을 만들어 주면서 들어왔는데, 얘도 뭐 그렇게 썩 믿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 능력 부진 마필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직전만큼만 뛰어도 그래도 너는 봐줄만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베스트 라지도 딱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뭐가 좀 좋아진 게 있으면 그냥 그걸 놓고 해버리고 싶은데, 그런 마필도 또 없어요. 자, 그래서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 약간 좀 혼전을 보이는데, 왠지 혼전 속의 깜빡이, 자, 그런 느낌의 경주가 이번 경주라서 저는 뭐 4번 라운 스나이퍼 그리고 8번 무적함대, 이 두 마리를 뺄 수는 없어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장거리 경주. 이번 3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빠르게 선정을 했는데, 자, 이유는 미리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도 부산도 인기만 접전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배, 5배짜리, 6배짜리로 뭐 승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경주를 좀 잡아봤는데, 인기 1위는 1번 블랙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요쯤에 나오는 말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7월달, 8월달에 주로가 안쪽이 무거웠을 때 외곽에서 사야로엘 감아돌면서 주로 덕으로 잘 뛰었던 마필들이 많이 나와요. 인기를 끌어요. 자,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 발걸음은 더 좋았지만 주로를 안쪽을 밟으면서 좋은 발걸음을 모였던 마필들이 안 팔리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래요. 블랙시대가 직전 경주 그렇게 외곽 돌면서 잘 뛰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팔려주고 있고, 외곽이 11번 희망밴드 문세영 기수, 얘도 직전에 안쪽이 무거울 때 외곽을 돌면서 뛰었던 마필이 이 두 마리. 직전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다른 말들이 주로의 영향으로 못 뛰었기 때문에 얘네가 뛴 거거든요. 자, 근데 또 두 마리가 인기마야.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안쪽에 이번 벌교이수도 직전 경주 외곽을 감아돌면서 잘 뛰었단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로 팔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준메인 경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마필들은 직전에 주로 영향으로, 주로 덕으로 뛰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발걸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에 안 팔려주고 있는 복병 마필은 뭐 주로의 영향은 아닙니다만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매로 그간에 못 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들도 자기 컨디션이 좀 좋아야지 잘 뛰는 건데,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어디가 아파, 안 좋은데 그 잘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좀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부쩍 올라왔더라고. 좋아지니까. 조교 때 분명하게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 이번 1경주는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부산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할 경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1경주가 좀 배당을 노려보고, 고배당을 노려보고 붙어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7번 오아시스 기적, 8번 브리도솔 두 마리가 강력한 점배당입니다. 인기 마필이에요. 강력한. 왜? 두 마리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근데 직전에 두 마리가 전부 다 불량줄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기적이 여기서 지금 인기 1위로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뭐 신맛이 대차였어요. 딱 그만큼이 물론 직전 경주 뛰고 좋아는 졌죠. 그럼 다른 놈들은 안 좋아졌냐고. 다른 놈들도 다 2살짜리인데 다른 놈들도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주메인 경주로 잡은 거예요. 왜? 얘네도 실상적으로 까보면 별게 없습니다. 오아시스 기적이라든지 브리도솔 별거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를 보실 때 이 8번 브리도솔이 직전에 뭘 못했냐고요. 선행만 딱 보내놓고 여기가서 정말 침착하게 잘 타줬는데 자, 그 발걸음이 다였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뛰고 더 좋아졌긴 했겠죠. 자, 그렇지만 다른 마필들도 좋아졌다. 자, 이번에는 뭐 어설픈 인기마가 아니고 진짜 그냥 뭐 아니면 더해요. 저도 뭐 아니면 더해요. 진짜 백판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을 노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전부터 2살짜리잖아요. 2살짜리는 진짜 일일신. 날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조교 때 뭔가 확실한 변화를 보이는 말. 진짜 백판짜리 복병 마필인데 뭐 물론 꼴찌를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걸리면 대박이지. 9마리 뛰고 있지만 뭐 대박이에요. 진짜 7번 8번하고 붙여 들어와도 무조건 뭐 3, 40배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훈련이 좋아진 그 놈을 놓고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3번 비상벨인데 3번 비상벨 같은 경우는 선행 가가지고 맨날 선행 가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선행 가서 맨날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방에서 야, 선행 가면 안 되겠다. 따라가 보자. 그래서 잡고 따라갔더니 말이 거꾸로 뛰어. 선행 가니까 죽었던 말이 잡고 뒤 따라가니까 잘 뛰어. 이게 원래 각질이 선행마가 아니고 추임마였는데 선행 가니까 말이 못 뛰었던 거죠. 내 앞에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추임마들의 성격은 뭐냐면 그 뛸 때 말을 보고 뜁니다. 선행마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말들의 발걸음 소리나 뒤에서 막 몰고 쫓아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뛰는 건데 추임마는 내 앞에 말이 없으면 안 뛰어요. 왜? 걔를 보고 뛰어야 되니까. 말이 없는데 어떻게 뛸 거야, 추임마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상벨은 이제 추입으로 각질을 바꾸면서 확실하게 좋은 발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추입력은 제일 좋아. 당연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7번 글로벌 기상입니다. 승급전이죠. 감량이점 승급전. 직전에 이제 글로벌 기상 같은 경우는 안쪽이 무거울 때 외곽 감아 돌면서 잘 뛰었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에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니까 얘가 또 팔려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외곽에 이제 10번 삼정 레이디까지 에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부담 중량은 좀 다소 오르기는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뛸 수 있는 조건이다.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로 좀 인기마 3파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다른 복병은 안 보이는 경주더라고요.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제가 운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 있어요. IMFP.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마필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레이스거리라는 복병마가 있어서 워낙 좋아서 이제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그 김혜성 기수 인기마를 뺐어요. IMFP를. 근데 목차로 지고 잘 뛰더라고요. 아, 선행 가니까 잘 뛰었어. 이번에도 1번 게이트. 기수는 모주노지만 선행 갈 수 있는 말이니까 뭐 빼기는 좀 껄끄럽죠. 여기에 이제 엠버니가 다실바 기수인데 36주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별거 없다 보니까 엠버니가 복귀전인데 36주 복귀전인데 아주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얘가 아니고 얘가 인기 1위로 팔리겠죠. 당연히 모주노가 팔리는 게 아니고 다실바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아니고 기수의 능력으로 다실바가 현장에서는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엠버니가 여기서 선입전개 하는데 뺄 수 있냐? 뺄 수 없죠. 이 두 마리가 앞에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두 마리를 빼기는 좀 버겁고, 자, 여기는 복병을 붙여서 갈 만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S벨이에요. S벨. 자, S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10번 외곽 게이트였는데 선행을 가서 그렇게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번 경주 11번 외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있어요. 선입전개는 뭐 충분히 설 수가 있고 송현 기수가 욕심내가지고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왜 여기 또 안쪽에 다실바가 또 상대 마필 타고 있고 모주노가 안쪽 1번이니까 그냥 외곽에서 쳐다보고 그냥 확 씹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타면은 결승선에서 또 죽을 거야. 그렇게 타면 욕심 부리고. 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앞에 가서도 안 됐잖아요. 선행 갔는데 못 뛰었어.
자, 그러면은 굳이 그런 선행 작전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선행 가는 말들이 있으면 보내놓고 외곽에 뭐 두 번째나지 세 번째 아니면 뭐 네 번째라도 선입으로 자연스럽게 외곽이니까 모래 안 맞고 안쪽에 안 들어가고 선입으로 자연스럽게 설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몰아갖고 외곽인데 선행을 간다. 그러면 자폭이고, 그럼 자폭이고 선입으로 따라가면 그 아꼈던 한 걸음을 결승선에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 마필이 에스벨이에요. 물론 뭐 얘가 선행 가고 얘가 있어서 크게 안 되지만 삼복승식이 또 있잖아요. 삼복승식이. 얘는 뭐 아예 안 팔리니까 삼복승식에서도 인기 마필들하고 붙여갖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의 복병 마필은 삼복승식에서 배당을 좀 노릴 수 있는 S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 부진 마필들이 만들어진 편성인데 국제경주가 하는 날에 이렇게 진짜 똥말 편성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창피한 일이죠.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 경주를 한다는 자체가 창피한데, 뭐 한국 경마 현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경마를 진행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안쪽에 이제 포이팅 노비가 IM거랑 같이 두 마리가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어요. 현장에서. 뛰었던 게 그나마 좀 괜찮은 말들이니까. 근데 실상적으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좀 발걸음 있는 말하고 붙여놓으면 아예 뭐 되도 않는 말들이죠. 근데 더 못한 놈들하고 뛰다 보니까 얘네 이제 팔려주고 있는 건데, 경마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서 팔려주고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다 못 믿겠어요.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는 게 4번 제라킨도 팔려주고 있는데, 2, 3, 4는 솔직히 다 못 믿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보이는 거는, 얘가 보이는데 크레이지 마리가 잘 타면 될 것 같은데, 감량이 4kg예요. 그리고 감량이 4kg면 승급전이겠죠.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승급전의 앞말은 일단 한 수 접고 보는 게 정석이에요. 승급전의 앞말은. 근데 이번 경주가 보시다시피 앞말만 뛰는 앞말 한점 편성입니다. 수말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나마 앞말 한점 편성이라 조금 나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어 있잖아요. 직전 경주 이제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착으로 승급하는 게 마주나 조교사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죠. 왜? 내 재산인데 3착으로 승급하면 진짜 열받죠. 근데 또 감량 조건도 그만큼 많이 달았어요. 3착 승급했으니까. 직전 경주 너무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닌데 이 김태희 기수가 너무 뒤에 있었어. 자, 그 직전에 그렇게 탔으니까 이번에 조금 서둘러 줘야 될 겁니다. 승급전이기도 하거니와 외곽 게이트니까 1300이라서 조금 서둘러 주면 충분히 선입에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입 가면은 좀 더 뛸 수 있겠다. 어차피 인기 마필들도 다 못 믿어요. 뭐 얘도 못 믿지만, 얘도 승급전에 김태희고 외곽이고 뭐 다 못 믿지만 얘네들도 믿기는 어렵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다 못 믿는 말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인기만 조합을 하기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김태희 기수가 잘 타주기를 바라는, 충분히 발걸음은 돼요. 발걸음은 되기 때문에 이 크레이지 마리를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이번 3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쪽에 1번 피노파워가 지금 바나카 기수의 1번 게이트라서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외곽 11번의 다실바 기수가 또 이 두 마리가 깜빡이를 만들어줍니다. 이 다나카, 다실바, 다시 둘이서 지금, 최저 배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피노파워도 뭐 경주 거리도 줄이고 안쪽 게이트고 좋아요. 캉캉 스텝도 지금 다실바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느냐? 정말 생뚱맞은 복병이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진짜 생뚱맞은. 그러니까 1경주도, 부산 경주 같은 경우에는 1경주 준메인도 3경주 메인도 진짜 생뚱맞은 복병을 놓고 갈 겁니다. 배당을 노리고. 물론 꼴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잡히면 배당이 나온다는 거. 뭐 그렇지만 뭐 꼴찌 올 수도 있지만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피노파워도 그렇고 캉캉스탯도 그렇고 크게 기수가 변경됐다,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 그거 빼고는 뭐 그냥 그래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근데 직전 경주 모습을 제가 딱 봤을 때, 직전 경주 그 전 경주의 모습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는 진짜 한번 해볼 만한데, 물론 안 팔리는 복병 맞아. 왜?
얘네가 더 세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뭐예요? 플라잉 챔피언. 몰로 기수. 근데 플라잉 챔피언이 거세 이후에 좋아진 건 맞아요. 직전에 이제 거세 이후에 첫 경주였는데, 거세하니까 말이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고. 잘라놓으니까. 바짝 차렸는데, 1600m 처음이에요. 중거리 처음이라고. 그 거리 경험이 없는 말이에요. 이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3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충마가 정말 좀 생뚱맞은 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피노파워나 캉캉스텝, 플라잉 챔피언하고 싸워가지고 절대 호락호락 지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쪽팔리지 않는 예상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뭐 진짜로 뭐 꼴찌 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심 저는 1등을 바라고서 메인을 잡은 거잖아요. 만약에 진다고 그래도 진짜 안타깝게 막 뭐 이렇게 싸우면서 뭐 4분의 3마신 반마신 싸우면서 질지는 몰라도 진짜 꼴찌 올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붙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복병말을 제가 놓고 부산 3경주 메인 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 부산에 이어서 바로 서울의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서울의 메인 경주로 잡았습니다. 1200m 단거리. 어쩌다 보니 지금 토요일도 계속 단거리가 승부에 잡혔고, 일요일도 단거리가 승부에 잡혔는데,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자, 8번 영파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6번 서울 빙고. 3번 성실대로. 그러니까 성실대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강등되었던 마필이죠. 강등되어서 아쉽게 좀 한 걸음이 부족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5등급에, 4등급에서 뛰다가 내려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8번 영파이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잘 뛰었죠. 근데, 이 감량이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영파이터가 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안쪽 줄가 무거웠을 때 외곽을 감아돌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 근데 영파이터는 저도 세게 봐요. 주력으로 한 방 때릴 말. 왜? 직전에 뭐 주로의 덕을 봐서 잘 뛰기도 잘 뛴 건데 상태가 좋아. 이번에 훈련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 업그레이드가 됐어. 말이 성장세야. 얘는 세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요. 성실대로 얘는 좀 봐야지. 얘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말이고. 서울 빙고 같은 경우에도 얘도 뭐 조제로 기수는 믿겠습니다만 마필의 능력 자체를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은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대로하고 영파이터하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약은행 비벼보면 뭐 독인 개긴 할 수 있는데 성실대로하고 서울빙고 얘네들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잡은 거예요. 메인 경주로. 성실대로하고 서울빙고 이겨낼 수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여기로 딱 한 방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제가 메인 경주로 잡았습니다. 안 팔리는 복병마필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는 있어요. 왜? 좀 바람이 부는 집이거든. 마방이 바람이 좀 부는 마방이라서 조금 내심 걱정은 돼요. 이게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 생뚱맞게 무슨 또 뭐 깜빡이 뚫고 나와버릴까봐. 그게 이제 조금 겁나기는 해요. 워낙 이게 입김이 좀 세서 좀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준비가 정말 잘 됐다. 준비가. 제가 보는 딱 눈이 틀리지 않았으면 자, 이번에 승부경주 조교를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서 한번 때린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조교를 시키더라고요. 말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자,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된 그 복병을 놓고 제가 이번 6경주 메인을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제가 잘 아는 말이 나오죠. 파차마바. 6번 파차마바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부터, 그러니까 주행검사 할 때부터 눈여겨봤던 마필이고, 데뷔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7월 2일, 4일 경주에는 제가 뭐 메인 승부에 아주 131배를 9구로 잡아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1400은 약간 아직은 좀 힘이 덜 찼어. 근데 1200은 무조건 그냥 놓고 때리면 돼요. 오케이, 그냥. 1200은. 오케이. 여기서는 다실바까지 기승을 하고 있다. 얘는 그냥 뭐 인정. 안쪽에 3번 닥터시티. 직전에 최상현 기수가 조금 기수가 부족했죠. 마필의 발걸음은 충분히 됐어요. 근데 기수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더 좋았을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호식 기수. 뭐 당연히 직전에 보여준 발걸음이 있으니까 잘 뛸 거고 여기에 이제 9번 아리언 킹카이 복병인데
편성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아리온 킹카는 뭐 제가 평일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봐야 될 말이에요. 원래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봐야 될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마 3마리 말고 좀 복병을 보자고 그러면 뭐냐면 저는 안쪽에 1번 풀렉스 엔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감량이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그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왜 추천을 드리느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자, 얘가 발걸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장세가 좋아요. 자, 그리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감량이 좀 좋고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에요. 모든 조건이 딱 좋아. 딱 좋아서 이번 경주에 배당이 좀 더 만들어진다. 뭐 파차마마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리온 킹카나 닥터시티가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하는 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여기서는 플렉스 엔진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부산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은 좀 다르죠. 부산 4경주가 끝나고 서울 경주가 아니고 바로 부산 5경주로 들어오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게 석세스카우인데 직전에 이성재 기수 말 타는 거를 보시면 진짜 기도 안 차요. 그러니까 외국의 대상 경주를 보면 막 뭐 20마리 막 25마리 이렇게 뛰는 경주 보면 막 7열, 8열 막 이렇게 돌면서 막 대상 경주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주가 보이죠. 특히 서울 말고 부산에서 그런 경주가 보이는데, 직전 경주 이성재 기수가 그렇게 탄 이유가 뭐예요? 모래입니다, 모래. 이성재 기수가 그렇게 무리해서 외곽에 안쪽에 6마리를 끼고 7번째로 감아 도는 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서 모래 맞으면 안 되니까, 모래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 이후에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모래 적응력은 아직도 안 좋아.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무리할 수 있는 전개는 아닙니다. 왜? 얘가 선행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선행을 편안하게 못 가더라도 직전처럼 막 6열, 7열이 아니고 뭐 2열이나 3열 정도에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세스카우가 여긴 좀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돌아온 삼손이 인기 많은데 얘는 좀 못 믿었죠. 다이아나이트는 지금 감량, 얘는 이제 승급전이라서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부산의 최고 기수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메가머신은 다실바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6번, 7번이 세고 그 다음에 다이아나이트가 팔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마필의 능력대로는 3마리, 2마리 버리고 기수의 능력으로 좀 더 앞서 있는 1마리, 이 3마리가 좀 더 앞서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복병 마필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좀 압축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산 5경주였습니다. 7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로 치러지는 1200m 단거리 경주. 외국의 마필들이 지금 뭐 4마리가 와 있죠. 이게 참 이제 한국에서 러브콜을 진짜 많이 보내기는 하는데, 뭐 대답을 해주는 데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일본에서 그나마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본에서도 잘 뛰는 말은 또 안 오죠. 진짜 뭐 일본에서 생각할 때 찌끄러기 말들이 들어와서도 우리나라하고 막 대차로 벌어지니까. 그런데 홍콩의 마필이 유일하게 지금 1마리가 있고, 홍콩 마필이 1마리가 있고 나머지 이제 다 일본에서 건너온 이제 그런 상황인데, 1200m에서 우리 빈체로 카발로도 진짜 1200 단거리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의 어마어마의 그 이제 후손으로 1200m의 빈체로 카발로인데, 빈체로 카발로가 좋기는 한데 다른 뭐 외국에서 온 말들 2마리 뭐 이런 마필들이, 경마는 솔직히 모르죠. 경마는 진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얘네들을 이기기가 힘들죠.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도 없고,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한국의 말과 기수가 외국의 이 말과 기수하고 싸우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치카파라는 말이 외곽의 13번 게이트인데, 그러니까 치카파라는 마필은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인데도 많이 팔려주고 있는 이유가, 단거리의 외곽이면 불리하잖아요. 근데 얘는 추입이에요. 그러니까 빈체로 카발로도 단거리 추입이잖아요. 앞에 가는 말이 아니고. 얘도 추입이에요. 추입해서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치카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마필을 뭐 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마사회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이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11일 경주를 보면은 이
더트 1200에서 뛰었는데 사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이 1분 9초 7입니다. 9초 7.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고 외곽에서 추입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타케 기수, 타케라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69년생입니다. 69년,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 쉬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만으로 56세, 만으로 56세, 상당히 좀 나이가 많이 든 멀로 기수하고 거의 동급이죠. 69년생에 좀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기수가 타고 있고, 이 차우 기수는 또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타케 기수하고 차우 기수하고는 거의 아버지하고 아들뻘이에요. 얘 25살이더라고요. 25살이니까 거의 뭐 아버지 아들뻘이죠. 홍콩에서 온 차우 기수가 젊은 피로 밀어붙일 건데, 이 차우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셀프임 프루프도 이게 마필이 정말 또 기록이 장난 아니에요. 그 1200을 8초 7에 뛰었더라고요. 거의 더트주로에서 8초 7에 뛰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주고 있고, 자, 또 안쪽에 2번 선라이즈 오크 미치야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도 6살짜리 말이긴 하지만 단거리에서는 어마무시한 또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마필들 3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단거리에 좀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게 빈체로 카발로인데, 그 빈체로 카발로가 얼마만큼 뛸 수 있을지, 얼마만큼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외국 말들을 또 정말 잘 뛰지만 빈체로 카발로도 좀 잘 뛰어줬으면 좋겠다. 주로에서 조교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교를 지금 뭐 3, 4일 정도 시키면서 주로 조교시키는 모습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스포 조교를 가는데 발걸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발걸음이 빈체로 카발로는 뭐 쭉 봐왔던 마필이니까. 근데 뭐 선라이즈 워크라든지 뭐 차카파 아니면 뭐 셀프 임프루프 이런 마필들 스포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드럽게 그냥 성큼성큼 가는데, 뭐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쭉 가는 그런 모습들이 워낙 좋아 보여서 현장에서 일단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뭐 외곽에 10번 영 스카이워크를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을 3.5km 갖고 있습니다. 감량 3.5km면 당연히 뭐 승급전이겠죠. 인기 마필이고, 자, 그리고 서부비전도 팔리고, 여기에서 팔려주는 게 8번 오아시스 레드. 그러니까 오아시스 레드가 좀 운이 없었는데 대상경주 나가서 직전 경주 뭐 일반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대상 경주를 꾸준하게 출전했습니다만은 오아시스 블루한테도 좀 밀렸고, 마이드림데이한테도 좀 밀렸고, 그래서 운은 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발전의 기대치는 상당히 좀 있는 마필이죠. 자, 그리고 영 스카이워커도 다실바. 서부비전은 모준호 기수인데, 박재희 기수, 다실바 기수, 모준호 기수 3마리가 말이 동급이라고 보면은 일단 기수에서도 밀리는데 말도 2마리가 좀 더 앞서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뭐 특별하게 복병 마필이 보이진 않아요. 부산 6경주도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코리아컵 대상경주, 국제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800m 경주인데, 자, 일단 부산의 대표마 2마리가 이제 일단 눈에 띄죠. 석세스 백파하고 스피드형 2마리는 뭐 계속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자,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석세스 백파가 26점 마방에서는 좀 많이 밉겠죠. 방동석 조교사가. 왜 그러냐면 글로벌 히트를 석세스 백파가 제껴버렸으니까. 처음으로 진 거죠. 지금 대상 경주에서. 석세스 페퍼가 직전에 주로의 영향을 좀 덕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덕을 많이 받고, 스피드 형은 당시에 이제 3번 게이트 출발이어서 약간 좀, 안쪽이 무거웠을 때 뛰었던 마필이라서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2마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외국 말들한테 이게 좀, 안 되죠. 부산의 2마리가 정말 뭐 좋기는 하도, 여기에 만약에 글로벌리트가 출전을 했다고 그래도 좀 힘들겠잖아요. 여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라 에레데. 두라 에레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두바이 월드컵에서 이게 2착도 했더라고요. 더비에서, 그러니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경주 더비 경주에서 2착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뛴 거죠. 엄청나게. 기록 자체도 55초 8. 야,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 기록하고는 진짜 차이가 1900m를 55초에 뛰는, 우리나라는 1800m를 55초, 57초에 뛰는데 1900을 55초에 뛰었어요. 그만큼 뭐 당연히 기본기에서 앞서 있는. 자, 그리고 안쪽에 램제트, 그러니까 미우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램제트 역시도 추입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얘도
두바이 월드컵에 나와서 뭐 착순에는 못 들었어요. 9위를 했는데 2000m를 뛰었는데 그래도 두바이 월드컵에 나갔다는 게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는 무슨 뭐 글로벌 히트가 두바이 월드컵도 아니고 그냥 두바이 경주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좀 그 정도 뛰어 3착으로 하고 정말 잘 뛴 거예요. 진짜 잘 뛴 거예요. 그렇게도 뛰어든 것도 정말 대단한 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축제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나가가지고 뭐 그냥 많이 뛰고 있으니까 지금 그 정도의 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외국 마필들이 워낙 능력상 앞서 있기 때문에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 두 마리가 너무 우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어렵다고 느낀 게 지금 팔려주고 있는 문세영 기수의 나올대왕, 자 그리고 5번 뉴질랜드 삭스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워낙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진짜 이게 이 변마들의 편성이라서 얘네 두 마리가 돋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실상적으로 다른 데에 갔다가 넣어놓으면은 못 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리아컵 대상경주, 국제 대상경주 뛰고 나서 그 다음 경주가 이런 편성으로 만들어졌어. 파트2 국가에서. 이게 진짜 참 현실이 이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현실에서 무슨 어떻게 다른 말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나홀대왕도 못 믿겠고 뉴질랜드 삭스도 못 믿겠는데 다른 말을 복병을 제가 얘네들 진짜 아니지. 진짜 아니지. 그래서 다른 말을 진짜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보여. 없어. 여기 이제 시크릿 왕자인데 직전에 시크릿 왕자가 강등됐어요. 그러니까 뛰다가 5등급 경주 내려왔는데 강등 되자마자 때리고 올라가가지고 한 대가리 해놓고 바로 또 올라갔어요. 근데 4등급에서 얘가 4등급에서 못 뛰었으니까 5등급 강등돼가지고 때리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4등급에서 잘 뛰었으면 얘가 뭐 그렇게 뛸 일도 없겠지. 자, 그래서 시크릿 왕자도 얘도 아니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삭스? 나홀대왕? 야, 다른 말이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 보면 항상 기수들이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뭐 이도저도 아닐 때 딱 보면은 자 그냥 딱 타는 놈만 타고 올라와. 항상 그러면 문세영이 올라오더라고. 항상 말이 좀 짧아도 기수가 밀고 올라오니까 문세영이 항상 올라와. 자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번 경주. 그냥 나홀대왕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저는 이번 경주 너무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보이는 말이 없어서 그냥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나홀대왕이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9번 제타마스터예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부담 중량이 가장 높긴 하지만 얘만큼 뛰는 말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고 기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수도 이동하고 당연히 뭐 세게 봐야죠. 여기 세게 보고. 자, 직전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마지막 경주에 제가 미쳐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환 기수를 안 부르면 된다고. 근데 미쳐가지고 마지막 경주에 1번 게이트에 너무 좋은 거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 거 추천을 했죠. 발주기 문 열리면서부터 앰뷸런스하고 같이 있더니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앰뷸런스하고 손잡고 오더라고. 내가 미쳤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성현 기수가요 여러분 진짜 착합니다. 착하고 성격 좋고 정말 좋은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 기수한테 뭐라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나를 욕을 해야지 이 기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진짜 절실하게. 저는 이 착한 순둥이 김성현 기수 그냥 저는 안 하기로 평생 저하고 자신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안 하기로. 이게 어차피 이렇게 깜빡인데 김성현 깜빡이면은 한 구멍 지우고 갈 수 있는 거지. 일단은 그랬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스마트 캣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7번 스마트 클레어밖에 없거든요. 또 문세영이야. 근데 스마트 클레어는 문세영이니까 보는 거지 말로 놓고 보면은 안 보이는 말이죠. 안 보여.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게 뭐냐? 제가 보는 게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직전에 이 울트라 드래곤 아마 뛰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 새끼가 미쳤나. 결승선에서 추진 한 번 없이 꾹 잡고 있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물론 뭐 추진을 해서도 안 됐겠지만. 자, 저도 이런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주를 시작을 하는데 출발해가지고 한 300m 갔는데 왼쪽 고삐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핸들이 뽑혀버린 거야. 핸들이 뽑혔어. 핸들이 나한테 없어.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이거 말 그대로 큰일 날 상황인 거죠. 헤리카신 기수가 근데 확실히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노련미가 있으니까 야, 딱 고삐가 끊어져 갖고 휙 딱 왔는데 야, 거기에서 이 팔이 길으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 팔이 길이가 안 돼서 그 제갈의 그 고리를 잡지 못했는데 헤리카신 기수가 딱 제갈 고리를 손으로 딱 걸어서 잡아가지고 꽉 잡고 있더라고요. 사고 안 나게. 진짜 역시 이게 노련미가 있고 침착하니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경주를 타고 있는데 고삐가 끊어졌는데 그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박수. 대단하구나. 직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 조교사, 강한민 조교사가 과태금을 원래는 그런 상황이면 300만 원이 날라오거든요. 과태금이 300만 원이 날라오는데 500만 원을 먹었더라고. 왜 이렇게 세게 먹었지? 그러니까 두 번째야. 22년에도 고삐 한번 끊어졌었더라고. 그러니까 괘씸죄로 2번 걸려가지고 지금 가중처벌된 거죠. 그래서 과태금을 500만 원이나 물었어. 500만 원.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겠죠. 안쪽 1번 게이트.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거는 직전에 있었던 해프닝은 해프닝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번 경주에 울트라 드래곤을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추천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선행. 지금까지 이 울트라 드래곤이 계속 외곽이었어. 10번, 9번 외곽 게이트에 선행을 못 갔단 말이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야. 여기서 얘가 선행 갈 수 있어. 얘가 선행 가면은 어떻게 뛸지 몰라요. 다른 발걸음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 조건 좋아지고 직전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헤리칸신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미안했겠어. 기수를 죽일 뻔했는데 고의적이든 아니든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쪽에 1번 게이트 헤리카신 기수가 선행 가면 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겠다 싶은 마필이 바로 울트라 드래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11개 경주를 했고 일요일에는 10개 경주예요. 국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텀을 길게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된 건데, 자, 일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보다 좀 루즈한 경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좀 인기말을 노려야 될 경주는, 그런 경주들은 또 과감하게 버리지 마시고 인기말을 좀 노려야 될 경주는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좀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주들은 그렇게 갈 거고, 또 반대로 복병을 노릴 경주가 몇 개 없어서 또 그런 경주는 적극적으로 또 복병을 노려보고, 자,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첫째 주 일요 경마가 끝나고 둘째 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마 예상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 경마 끝나고 나서 9월 셋째 주 금요 예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감사합니다.